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 시간에는 나에게 맞는 음식과 안 맞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병은 햇빛과 공기 그리고 음식물 그리고 영적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햇빛과 공기, 물, 스트레스는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에서 병이 오고 이 음식을 통해서 건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음식이 나한테 맞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음식이 있고 안 맞는 음식이 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맞는 음식을 먹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것이 좋고 기분도 좋고 힘이 나고 그렇지만 어떤 음식을 먹으면 토하기도 하고 설사하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더부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고 피부병이 생기기도 하고 두통이 오기도 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병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은 나한테 맞고 어떤 음식은 나한테 맞지 않는가? 이것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들어서 당신은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당신은 1년 살면 많이 삽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고쳤습니다. 그런 사람이 5년, 10년, 20년까지 생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병원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오래 살 수가 있느냐, 병을 고칠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날짜가 돼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런데 정확하게 6개월밖에 사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그렇게 병을 고치고 살고 누구는 그냥 그 수명대로 통보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음식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무엇 때문에 고쳤다 하면 음식 때문에 고쳤다고 그럽니다. 나는 이것을 먹고 병이 고쳤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음식이 맞았기 때문에 고친 거고 어떤 사람은 안 맞았기 때문에 일찍 죽고 그 수명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고한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어떻게 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을 고치고 또 병이 낫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따를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이 자연은, 이 우주는 모두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음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오행이 나오고 만물이 생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전체가 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양. 음과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음과 양의 법칙이 뭐냐면 음과 양은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음과 양과 양은 반발합니다. 우리가 자석을 보면 N극과 S극은 잡아당깁니다. 아주 강력하게 잡아당깁니다. 그렇지만 N과 N극, S와 S극은 서로 반발하는 것이 이 음양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양의 법칙은 나와 상대적인 것은 당기지만 나와 같은 것은 반발하는 그런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인간을 비롯한 동물, 식물 모든 존재가 다 음과 양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음과 양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원칙을 지킨다면 우리 인간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동물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음과 양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를 가르치신 스승이시고
부모님 되시는 참부모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은 뜨겁고 음은 차갑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 여름은 양이고 겨울은 차가운 겨울은 음이 되는 것입니다. 낮은 양이 되고 밤은 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많습니다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는 양은 뜨겁고 음은 차갑다. 그러면 뜨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날이 뜨거운 모습이라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응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추우면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한 양지 쪽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그랬죠. 추우면 양지 쪽에 모여가지고 다 따뜻하게 있었고 더우면 응달로 찾아가고 아니면 물속으로 들어가고 산속으로 들어가죠. 이것이 음과 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식물도 뜨거운 식물은 햇빛을 적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잎사귀가 뾰족뾰족하거나 갈라지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부추나 파, 마늘, 양파, 또 소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은 잎사귀가 뾰족뾰족하죠.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뜨겁기 때문에 햇빛을 적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잎사귀가 그렇게 뾰족뾰족합니다. 그리고 무같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러나 몸이 차가우면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잎사귀가 넓어야 됩니다. 잎사귀가 넓어야 또 두꺼워야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로 잎사귀가 넓은 식물은 내가 차다, 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박, 배추, 양배추, 오이, 가지, 참외, 들깨 이런 것들은 잎사귀가 넓어서 내가 춥기 때문에 음이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식물은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가 뜨겁냐 차갑냐에 따라서 뜨거운 것은 양이고 차가운 것은 음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햇빛을 많이 받기를 원하느냐 적게 받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양과 음으로 나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야행성 동물이 있고 주행성 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도 생장 환경이 살아가는 환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음과 양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추운 데서 잘 성장하느냐 아니면 더운 데서 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음과 양으로 구분합니다. 대표적인 우리 동물이 우리가 길러서 잡아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동물이 뭐가 있습니까? 소, 닭, 그리고 돼지, 옛날에는 가끔씩 개도 먹었습니다만 요새는 잘 안 먹습니다만 개 이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길러서 먹는데 동물을 길러서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동물인데 그런 동물 중에 어떤 동물이 양이고 어떤 동물이 음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잘 성장하느냐에 따라 구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추운 데서 잘 성장하는 것은 양이고 더운 데서 잘 성장하는 것은 음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 소에 기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소 기르는 것. 목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원도 대관령에 유명한 목장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 추운 지방에 강원도 중에서도 가장 춥다고 하는 대관령 꼭대기에다가 소 목장을 만들었을까요? 거기가 소가 기르기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르니까 우유도 잘 나오고 병도 잘 안 생기고 잘 크고 하기 때문에 소 목장을 추운 지방에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는 뜨거운 양의 동물이다. 그런데 돼지는 차가운 음의 동물인데요. 그래서 돼지는 어디서 길러야 되느냐 하면 따뜻한 지역에서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소는 횡성 한우가 맛있고요. 돼지는 제주도 돼지가 맛있습니다. 왜 제주도가 돼지가 맛있냐면 따뜻한 지방에서 길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뜻한 지방. 여러분 돼지를 보면 비계가 두꺼운 것이 있고 얇은 것이 있습니다. 왜 두꺼울까요? 왜 얇을까요? 추운 지방에서 기른 돼지가 두껍고
따뜻한 지방에서 기른 돼지가 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몸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장을 이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추운 지방에 있어서는 비계를 두껍게 해야 보호가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추운 지방에서 기른 돼지는 비계가 두껍고 따뜻한 지방에서 기른 돼지는 비계가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얇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돼지는 비계가 얇습니다. 오겹살이라고 하죠. 이런 것처럼 어디서 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음과 양으로 구분한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 날씨가 뜨거우면 닭이 아주 폐사하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날씨가 뜨거우면 그 선풍기를 틀고 난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닭은 뜨거운 동물이기 때문에 날씨가 더우면 죽어버려요. 알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선풍기를 틀고 에어컨을 틀고 난리를 지깁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어디에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을 내가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양과 음으로 구분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 추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양이고 또 더운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입니다. 사람도 음과 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음과 양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음성적인 사람은 차갑다 그랬잖아요. 몸이 차갑습니다. 몸이 차가울 뿐만 아니라 성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격적으로 좀 냉정한 면이 있어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이 음입니다. 근데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활발하고 외형적인 사람, 활달한 사람은 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양은 음을 먹고 음은 양을 취해야 되는 것이 이 우주의 법칙이고 음양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뜨겁다. 그러면 내가 양이다. 그러면 음적인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음이다. 그러면 양적인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어떤 한의사가 말하기를 고구마 체질이 있고 감자 체질이 있다. 고구마가 맞는 사람이 있고 감자가 맞는 사람이 있다. 고구마가 맞는 사람은 고구마는 잎사구가 넓죠. 감자는 잎사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마는 뭡니까? 음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적인 양체질인 인간이 고구마를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음체질인 인간은 감자를 먹어야 돼요. 뜨거운 감자를 먹어야 됩니다. 고구마는 차갑기 때문에 추위에 약합니다. 감자는 추위에 좀 강합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차갑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추운 사람은 몸이 추울 때는 물을 적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물을 적게 먹는 사람, 많이 먹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마도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화단에다가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고구마 물을 줬어요. 고구마 물을 줬는데 얼마나 고구마가 잘 큰지 그냥 담장으로 그냥 쫙 뻗었습니다. 그래 그 담장을 넘어서 길가까지 그냥 다 뻗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돼서 고구마를 캤습니다. 고구마를 캐는데 고구마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안 나오는가 봤더니 맨 끝에는 고구마가 몇 개가 달렸더라고요. 그곳이 왜 그런가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매일같이 물을 호스로다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쪽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물을 주는데 거기는 맨 끝에는 물이 달 때도 있고 안 달 때도 있는 그런 곳은 고구마가 달리고 매일같이 물을 간 곳은 고구마가 안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는 것, 물을 싫어하는 것에 따라서 음양으로도 구분됩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물이 많은 곳에서는 고구마가 잘 안 열립니다. 물이 좀 적은 곳, 배수가 잘 되는 곳, 이런 곳에서 고구마가 잘 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게 되면 음인 사람이 양의 음식을 먹고 양인 사람이 음의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음식을 잘 먹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음식을 잘 먹는 겁니다. 그럼 음식을 잘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변이 물에 뜹니다. 대변. 여러분, 대변이 물에 뜨면 물에 왜 뜰까요? 거기에는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양분이 없게 되면, 다 영양분이 몸에서 흡수하게 되면 대변이 뜹니다. 대변이 가라앉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가라앉는 이유가 첫째는 뭐가 있냐면, 위장계통이 병이 났을 경우는 대변이 가라앉습니다. 위장계통이. 그러니까 위가 고장이 나든지 아니면 소장, 대장에 고장이 나면 변이 가라앉습니다. 제 장모님이 위암이셨는데요. 이 음식을 맞춰 드시겠습니다. 이 음식을 맞춰 드시게 했는데, 나는 아무리 먹어도 대변이 안 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대변이 안 뜰 수가 없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나도 대변이 떴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고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병이, 위암이라고 하는 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대변이 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화기 계통이 고장났을 경우 대변이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소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지만 그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대변이 가라앉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너무 많은 음식을 먹어서 소화 못 시킬 경우 대변이 가라앉습니다. 너무 많은 음식, 과식을 했을 경우, 그럴 경우는 뭐 토하기도 하고 설사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만, 너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과식을 했을 때 또 대변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소화를 다 못 시키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안 맞는 음식을 먹었을 경우 대변이 가라앉습니다. 아주 이건 틀림없습니다. 내가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왜 대변이 가라앉느냐 하면, 내 몸은 음이다. 제가 음체질인데요. 양의 음식을 먹었을 때는 소화를 잘 시킵니다. 왜? 음양의 법칙에 의해서, 당기는 법칙에 의해서 잡아당기고 내 세포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안 맞는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는 거부를 하게 됩니다. 거부. 싫다, 나는 나와. 플러스는 반발하고 마이너스 반발하듯이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 그래서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 음식을 먹었을 경우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싹 소화시켜서 몸에서 흡수하게 되면 대변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을 봐도 냄새가 없게 되어 있고, 방구를 껴도 냄새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몸에 안 맞는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방구를 껴도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그것이 입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밑으로도 나가기도 합니다. 대변을 봐도 냄새가 없어야 되고, 대변을 볼 때 물에 떠야 함과 동시에 바나나같이 굵게 대변 볼 때 쾌감까지 느낄 정도로 봐야 됩니다. 대변 볼 때 끙끙거리면서 아파하면서 안 나오는 거 힘써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쾌감까지 느낄 정도로 대변을 쑥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맞는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게 되고, 안 맞는 음식을 먹게 되면 독이기 때문에 병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음식은 약이고,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은 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독을 자꾸 먹다 보면 병이 생기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약을 계속 먹다 보면 내 몸은 활기가 차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내 몸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체질이 뭔지를 알고, 또 그 맞는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병이 예방되고, 또 병이 난 병도 치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치유가 되느냐? 우리 인간에는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포가 수명이 있습니다. 며칠 가는 세포가 있는가 하면 몇 년씩 가는 세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포가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암도, 우리의 질병이 생긴 그런 모든 병의 그 세포도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음식을 먹게 돼서 좋은 세포를 계속 만들게 되면 우리의 암도 치료가 되고 성인병도 다 치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갈 때 낫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암세포가 줄어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병이 낫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죽기 때문에, 암세포도 죽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그 암세포가 죽는 자리에 건강한 세포가 자리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내 몸 상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포가 수명이 있다고 하는 것 정말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병이 나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포가 수명이 없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한다면, 한번 암세포가 생겼다면 그것은 영원히 가기 때문에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세포가 죽고 살고 태어나고 죽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병도 고칠 수가 있고 또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또 강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건강한 모습, 맞는 음식 먹고 건강한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